결혼식장 예약 다 해놨더니 하객을 못 부른다고? 노래방 운영하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라 그러네. 내일부터 회사를 가지 마. 안녕하세요. 영상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가 시작이 되면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어떨 때 발동이 되고 그리고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번 기회에 각각의 단계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에서 한번 정리해 놓으면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때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미리 잘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도 불리는 이 단계는 1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시작이 됩니다. 집합이나 모임이나 행사 같은 거는 인원수에 상관이 없이 허용이 되는데 다만 방역수칙은 잘 지켜야 됩니다. 스포츠 행사,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같은 스포츠 행사는 관중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해도 됩니다. 관중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제한된 숫자이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공공다중시설,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있겠습니다. 운영이 허용됩니다. 다음 민간 다중시설입니다. 노래방, PC방, 놀이공원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운영이 허용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학생들의 3분의 2만 등교를 해야 됩니다. 밀집도가 3분의 2는 학생 수 중 3분의 2만 등교를 해야 되고 3분의 1은 원격 수업과 같이 집에 있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은 직원분들 중 3분의 1은 유연이나 재택근무를 하고 3분의 2는 출근을 해서 정상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유연이나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단계입니다. 조금 낮은 단계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 8월달인데 수도권 지역에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1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일 때 시작이 됩니다. 집합이나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게 실내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50인 밑으로만 가능을 하고 50인 이상일 때는 금지가 됩니다. 실외의 경우에는 100인이 넘으면 안 되고 100인 밑으로는 가능합니다. 스포츠 행사,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같은 거는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고 즉 무관중 경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다중시설, 박물관, 도서관 같은 거는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민간 다중시설, 노래방, PC방, 결혼식장 같은 곳,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고위험시설이라 하면은 민간 다중시설 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입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밀집도가 3분의 1이어야 합니다. 즉 등교나 등원을 하는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등교하는 학생 수가 3분의 2까지는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에 2분의 1은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해야 됩니다. 민간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1단계일 때 권장되던 게 더 강력해져서 권고로 2단계에서는 격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2020년 8월 현재 수도권에서 매일 확진자가 100명, 200명, 심지어는 3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3단계로 곧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듯 저 역시도 이 단계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는 1일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을 경우에 고려가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집합이나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경우는 실내, 실외 모두 10인이 넘는 경우는
일체 금지가 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전면 중지가 되고요.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공공 다중시설의 경우에도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민간 다중시설은 고위험시설이 운영이 중단이 되는데, 특히 결혼식이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2020년도 초반부터 결혼을 미루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코로나가 조금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결혼식을 하시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재차 잡았던 분들이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객 없이 진행해야 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등교를 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휴업을 고려합니다. 공공기관 마찬가지, 전 직원이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해야 됩니다. 민간기업은 전 직원이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가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에 따라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염병이 심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활동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인지, 앞으로 몇 단계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고 우리가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손해가 없도록, 손실이 없도록 예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은 무료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